안녕하세요.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단 김민지 경감입니다. 허위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류승범 배우가 출연한 영화 부당거래에 나온 대사입니다. 검사가 경찰을 배려하며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맥락에서 나온 대사죠. 영화에서 연출하다시피 과거 경찰은 검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현재는 폐지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길다. 이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하 관계에 기반한 명령 지휘로 인해서 검사가 경찰을 함부로 대하는 사례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 모 지청 검사가 다른 민원인과 검찰 직원들 앞에서 사건 협의를 위해 방문한 경찰서 팀장에게 폭언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2014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검사가 경찰이 가지고 온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사례인데 본인에게 사전 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경찰이 지휘관의 결재를 받은 문서를 찢는 건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이에 대검은 내부 감찰을 통해서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2018년에 권력기관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이 발표되었고요. 2020년에는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과 함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6조를 보시면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언급한 그런 사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상호협력 규정은 경찰과 검사의 관계만을 정한 규정일까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국민의 권익은 어떻게 보장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권력 분립에 있습니다. 국가기관 간 권력 분립은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수사구조개혁 이전에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의 형소법은 검찰에게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명시했습니다. 이는 권한의 분립과 균형을 해치고 경찰의 수사 주체성까지 훼손했죠. 그러다 보니 검찰은 중요한 사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권력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요. 봐주기식 수사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비판, 이런 악습들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법률상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소법이 개정되고 상호 협력에 관한 대통령령이 신설되면서 이제 경찰은 수사에 있어 검사와 상호 협력하는 지휘가 되었습니다.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죠. 특히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출범시켜 책임 수사의 주체로 거듭났습니다. 검찰하고 경찰의 상호협력 규정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인권 수호를 위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 두 수사기관은 원활히 협력해서 국민이 수사구조 개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